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 첫 번째 시간 풀어봤죠? 자, 그래서 먼저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에는 첫 번째로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읽기 문제, 문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면 점수가 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상 말고 이걸 직접 혼자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금 이곳에 블로그입니다. 여기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게시판에 들어가면 지금 똑같은 자료가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직접 풀어보시고 정답 확인해도 좋습니다.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어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읽기 전에 1번, 2번, 3번, 4번의 어휘를 알고 있는지부터 보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모하다 이거는 이제 적다라는 뜻이죠. 자, 뭐 간단하게 적다 이런 뜻이고요. 결제하다. 나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로 물건값을 지르다. 그러니까 뭐 돈을 내다. 이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단어로 카드로 내다. 적립하다. 이거는 포인트를 적립하다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아서 쌓아두다. 이런 뜻이고요. 할인하다. 할인, 디스카운트죠. 깎아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려면 충동, 갑자기 하는 행동을 충동 구매, 물건을 사다. 갑자기 사고 싶어서 사는 물건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게 살 수가 있죠. 충동 구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핑을 하기 전에 미리 머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살 물건만 미리 적다. 네. 휴대폰이나 작은 종이에 적어서 가면 적은 물건만 사면 충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어휘, 대가족, 다문화, 핵가족. 자, 모의고사 1번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자, 대가족, 다른 말로 확대가족이라고 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종합평가 볼 때는 확대가족이라고 사용하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확대가족이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 이렇게 3세대가 사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조부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할머니로 할게요. 할머니, 부모, 자녀 이렇게 사는 가족 형태를 대가족.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을 해서 한국 자녀를 낳는 결을 다문화라고 하고요. 자, 핵가족은 아까 할머니 말고요. 부모님하고 그 자녀만 사는 것을 핵가족이랍니다. 자, 그럼 맞벌이는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다라는 동사를 명사로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벌다. 어떻게 본다? 혼자 보는 게 마주보다 맞선처럼 맞다는 함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함께 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자, 맞벌이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거는 둘이 벌다. 그럼 나는 아내가 아이가 어려서 혼자 벌어요. 그러면 외벌이라고 합니다. 이 외자 우리가 외롭다 할 때 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가 없다. 외동이다. 외동딸, 외동아들 이럴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요즘은 결혼하고 부부가 둘 다 일한다. 뭐죠? 그렇죠.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 생활 때문에 평일에 떨어져 지내는 주말 부부도 있다. 주말에만 만난다. 주말 부부. 둘 다 일한다. 맞벌이 부부. 혼자만 일한다. 외벌이 부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 절대로. 지난 시간에 절대로 한번 했죠. never. 절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뒤에는 아니다나 이렇게 못하다 이렇게처럼 부정문이 옵니다. 자, 아무리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노력으로 노력하여 아무리 노력하다 하여 아무리 뭐뭐 해도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저절로는 약간 그냥 이런 뜻이 있어요. 저절로 되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게 하면 좀 낫겠죠. 스스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이런 느낌이죠. 자, 꾸준히 계속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뜻이죠? 어떠한 것을 노력하여 꾸준히 하다, 끈기 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수의 꿈을 이룰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이란 뜻의 꾸준히. 자, 절대로와의 뒤에는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거 아무리 뭐뭐 해도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절로는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어휘 문제네요. 자, 전시회, 뮤지컬, 연주회, 콘서트 뜻을 알아볼게요. 전시회는 어떤 것을 늘어놓다 아니면 열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을 쭉 걸어놓거나 사진을 걸어놓고 보는 것을 전시회라고 하고요. 뮤지컬은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무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연을 뜻한다. 이걸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연주회, 연주하다, 악기를 다루다. 악기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회, 만약 바이올린 연주회 이럴 때 사용하고요. 콘서트는 어떤 가수가 가수의 노래하다,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가수 노래하는 공연을 콘서트라고 한다. 자, 이해했죠? 그럼 다음 주말에 친구와 같이 그림 땡땡땡을 관람하다 보다. 그림 보다 당연히 전시회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말 찾습니다. 자, 그럼 4개의 뜻부터 봅니다. 복사하다 비슷한 말은 복제하다. 우리가 영어로도 복사하다는 말도 많이 프린트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제출하다, 뭔가를 서류를 내다란 뜻이 있고요. 작성하다, 쓰다, 기여하다, 이바지하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외워두세요. 비슷한 말인데요. 어떤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바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다와 비슷한 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작성하다. 자, 감소하다 이런 거죠. 상승하다, 소비하다, 물건을 사다, 소비하다, 쓰다가 더 나을까요? 돈을 쓰다 아니면 물건을 사다 이런 겁니다. 사다, 뭔가가 지불하다 이런 뜻이고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읽으죠. 그럼 경기 침체는 안 좋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되면서 실업, 직장을 잃은 사람이 줄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줄다 비슷한 거 그렇죠. 줄다 감소하다 여기죠. 그럼 감소하다 반대는 증가하다겠죠. 증가하다는 다른 말로 또 늘다 이런 거죠. 비슷한 말 반대말 공부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7번부터는요,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의 뜻부터 함께 볼까요? 보다.
나는 너보다 키가 커. 보다. 어떠한 비교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자, 으로는 참 여러 방향으로 씁니다. 처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러면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로 가요. 이런 것처럼 교통수단,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나. 자, 점심에 뭐 먹을까요? 햄버거나 샌드위치 어때요? 둘 다가 아니고 선택, 명사의 선택. 자, 요거 이나는 명사의 선택이고요. 혹시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는 거나 사용하고 있죠. 자, 뭐뭐 치고. 치고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두. 뭐 이런 뜻이죠. 예외 없이 모두. 예외가 없거나 예외적일 때. 뭐 예외 없이 모두. 이런 뜻이 있거나 또한 뭐 반대로 앞말의 내용에 예외적일 때, 예외일 때. 자, 외국인 치고 한국말을 잘하네요. 외국인들은 다 한국말 못한다고 치고 못하지만 너는 잘한다. 외국인 치고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레나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땡땡땡 힘들지 않아요. 그죠? 한국말을 모르다 힘들지 않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힘듭니다. 그죠? 한국어를 모르면 힘들다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람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거 치고는 힘들지 않다. 여기다 는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고는.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다음 8번 보면요. 뭐뭐한 대신에. 대신은 뭔가가 보상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너한테 연필을 주는 대신에 너는 나를 지우개를 줘. 약간 어떤 거에 보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뭐는 데다가 제가 추가라고 했죠. 자, 뭐뭐는 데다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1 플러스 1 좋은 거 하나 더 나쁜 거 하나 더 이런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잡한 척 하다 뭐뭐한 척. 자, 제가 잘하는 거 있다 그랬죠. 자는 척 하다.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 있죠. 공부하는 척 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거짓 행동을 뜻합니다. 복잡한 나머지 앞에 행동을 어떤 행동이나 상태지 행동한 그 결과가 뒤에서 일어나다.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좀 4개 중에 4번만 좀 고급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뭐한 어떤 행동이 있죠. 어떠한 나머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부산에 갈까요? 휴가 때는 길도 땡땡땡 막히다 복잡하다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자 여기 뭐뭐고를 또 쓸 수 있어요.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다. 안 좋은 거나 있죠. 추가 하나 더 복잡한 데다가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었죠. 뭐 있죠? 뿐만 아니라 길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다. 어떤 것에 추가. 고르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길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렇게도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9번. 자, 도록이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자, 도록은 어떤 행동의 목적을 나타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자, 사장님 열심히 하도록 뒤에는 하겠습니다. 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도록.
어떤 행동의 목적을 사용할 때 합니다.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뒤에 하다와 같이 잘 씁니다. 그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가는 어떤 표현이죠? 동사, stop, 멈춤, 다른 동사 이런 뜻이 따르죠. 자, 제가 밥을 먹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럼 밥을 안 먹고 전화를 받다. 그럼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멈춤, 다른 동사. 다음, 뭐뭐는 한. 앞에 어떤 말에 조건을 나타냅니다. 조건. 자, 앞에 내용이 뒤에 행동의 상태에 대한 조건을 나타납니다. 네가 뭐뭐 하는 한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뭐뭐 없을 정도로, 자,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좀 쉽게 뭐뭐 없을 만큼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좀 쉬울까요? 네. 자, 9번 보겠습니다. 비가 와도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나요? 특별한 일이 땡땡땡 비가 와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어떤 조건 없는 한 비가 계속 와도 할 겁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10번. 알고 주세요, 알려주세요, 알아주세요, 알려고 주세요. 이렇게만 연결해 보면 되겠죠. 한 단어 아니고요. 함께. 주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험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좀 땡땡 주세요. 다음 시험은 내년 1월에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요. 주다 표현이죠. 엄청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많이 쓰죠. 알리다. 알려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자, 10번에 2번입니다. 자, 다음 11번. 자, 종결음이네요. 자, 뭐뭐네요. 자, 아요, 어요하고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아요, 어요. 바꿔 쓸 수 있지만, 네요라는 말은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좋아요보다 좋네요, 먹어요 보고 먹네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거를 느낌으로 표현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뭐뭐잖아요. 자,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알잖아요. 이런 느낌.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다. 확인한다. 자, 내일 소풍 가나요? 가잖아요. 알잖아요. 요 느낌이에요. 자, 다닐 뻔했다. 어떤 뭐뭐 할 뻔했다. 안 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다. 안 했다. 다닐 뻔했다. 안 다녔다. 사고 날 뻔했다. 사고 안 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기로 했어요의 여기 안에 자, 결정했어요. 다짐했어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짐은 내가 나한테 하는 거고요. 결정은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 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는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나한테는 다짐했어요. 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민수 씨는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그렇죠. 알잖아요. 다녔잖아요. 참 얘기했지요. 들었는데 깜빡했습니다. 다녔잖아요. 2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뜻이 같은 것을 고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사 매출이 작년보다 상승했다. 자, 뭐뭐다시피. 자, 근데요, 좀 설명하기 좀 그러네요. 자, 문법이라는 것은 꼭 뜻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두 가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겠죠. 첫 번째로 그 행동과 마찬가지다, 같다. 그 행동과 거의 비슷하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또한 뭐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똑같아 보이는데 요거만 다릅니다. 뭐뭐셔야, 뭐뭐더니, 뭐뭐기는커녕, 뭐뭐는 것과 같이. 자, 그럼 다 나왔네요. 그 행동하는 것과 같다. 뭐뭐는 것과 같다. 자, 이 문장 다 읽을 필요 없고요. 보고요. 자, 뭐뭐기는커녕이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부정을 나타낸 말이 아시기는커녕 뭐뭐는 잘 모른다, 못한다, 아니다 이런 뜻이 나오다. 더니라는 것은 어떤 이제 과거의 행동이 어떻게 했을 때 변한 걸 했고 뭐뭐어야야 되다 나왔죠. 자, 4번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저처럼 요 부분만 문법 부분만 밑줄 그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번 이번 휴가에 아이들과 바다에 가기로 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뭐뭐기로 여기에 단어가 숨어 있다 그랬죠. 결정했어요. 나 약속했어요. 아니면 다짐했어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뜻 이해한다 그랬죠. 바다에 갔어요. 가곤 했어요. 간 줄 알았어요.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 벌써 정답 나왔죠. 자, 바다에 갔어요는 알고요. 가곤 했어요. 곤이라는 말이 나오면 과거다. 과거에 반복되는 행동을 말할 때 했습니다. 간 줄 알았어요. 어떠한 사실을 알다 모르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알다나 모르다. 뭐뭐기로 결정했어요. 약속했어요. 다짐했어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이 문장을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만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심한 안개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뭐라도 치고 때문에 뭐뭐인 데다가 요 네 개만 보면 된다 그랬죠. 아까 뭐뭐인 데다가 추가 플러스 기억나죠? 자, 뭐뭐 때문에 자, 원인과 결과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낼 때 씁니다. 원인, 이유 나타낼 때 쓰고요. 자, 뭐뭐 치고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 치고는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예외 없이 모두. 그럼 심한 안개치고 앞이 잘 보여요. 이렇게 되겠죠. 뭐뭐라도. 자, 도는 쉽게 생각해서 앞 문장과 뒤에 문장을 좀 반대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라 그랬습니다. 자, 뭐뭐로 인해는 뭐뭐로 인하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뒤에도 인해 뒤에는 부정을 나타낸 말 쓰기도 하고 이거는 말할 때보다 글할 때 씁니다. 그래서 뉴스나 사건 사고 할 때 많이 쓰는 어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뭐로 인해 그러면 어떤 일의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 부정적인 뜻으로 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자, 3번입니다. 다음 15번 빙빙 씨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안 아픈 척 했다. 아파요. 아픈데 뭐먼 척 했다. 거짓 제가 잘못 썼네요. 거짓 행동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척 했어요. 거짓 행동. 그러면 넘어졌는데 다행히 안 아팠다. 아프잖아요. 그죠? 많이 아파서 아파했다.
안 아픈 척 했다. 자, 안 아팠지만 아프다고 했다. 이거 반대로겠네요. 아팠는데 안 아픈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있죠. 자, 우리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요 뒤에만 보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6번. 저는 제주도에 한번 가봤어요. 자, 한번 가보다. 한번 가보다. 어떤 것을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아니죠. 저는 제주도에 많이 간 건 아니고요. 한 번이라고 얘기했죠. 자,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경험. 과거에 대한 경험을 나타냈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갔잖아요. 자,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까지 문법 했고요. 지금 읽기 문제 나옵니다. 자, 읽기도 어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읽겠습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에 변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자주 땡땡땡 어떤 일이 생기죠? 사용할 때마다 조심하지만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펌프질을 하고 변기를 뚫는 세제를 사용해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자, 변기에 물이 어떻다? 자주 자, 볼게다. 셉니다. 세다라는 것은 빠져나가다. 막히다. 이거는 반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거고요. 잠기다. 잠기다라는 것은 보통 문이 잠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다. 그리고요. 깨지다. 깨지다. 유리가 깨지다. 떨어뜨려 못 쓰게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화장실이 더 어떻대요? 물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힌트 있네요. 잘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히다. 막힙니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앞뒤 문장에서 좀 찾아보세요. 자, 18번에 또 어휘가 들어갔네요. 자, 다음 글에 기역과 니은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은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땡땡가 많이 들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의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많이 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내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서 이번 달처럼 많이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한다. 자,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따뜻하게 하죠. 따뜻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따뜻하게 하다. 난방이라고 하죠. 그러면 시원하게 하다. 그럼 시원하게 하다. 반대가 되겠죠? 그럼 어떤지요? 냉방. 그래서 요즘에는 난방, 냉방 같이 쓰는 게 있어요. 난방은 따뜻하게 하고 냉방. 그래서 여기는 뭐 냉방하면 에어컨이 되겠고요. 난방은 방바닥 따뜻하고 온풍기가 되겠죠. 난방비가 맞고요. 통신비는 우리가 전화나 인터넷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돈. 그거를 통신. 이 둘 중에서 절약하다, 적립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적립하다. 아까 했습니다. 포인트 적립, 모아서 쌓아두다.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아끼려고 한다.
두 개다. 1번이네요. 자, 19번 문제. 자, 읽기 문제 좀 길지만 모르는 단어 찾지 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타났습니다. 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의 증가,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채소, 과일 등 소포장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소형 가전제품, 소형 주택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어휘의 뜻을 찾지 않는다. 자, 읽기는 어휘의 뜻을 찾지 않는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풉니다. 읽고요. 같은 내용을 고르기 때문에 지금 1번에 있는 문장과 같은 부분을 밑줄 그으면 되겠죠. 독거노인이 전체 가구 수의 30%를 차지한다. 1인 가구가 전체 30%를 차지한다. 여기 틀렸네요. 이렇게 찾습니다. 소포장 상품이 증가해서 1인 가구가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한 원인은 이걸 꼽을 수 있다. 소포장 상품 때문에 1인가 증가했다. 아니죠. 정부는 혼자 사는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급하다. 자, 맞는 것 같죠? 일단 세모 표시할게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1인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여기 늘어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이게 답이 맞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읽기 부분은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휘 뜻 찾지 마세요.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읽고요. 여기서 찾겠습니다. 충곤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3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대체로 봄에는 보통 때보다 비타민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한데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원래는 충곤증 뜻 몰라요. 괜찮습니다. 봄이 오면 뭐 따뜻하면 잠이 온다. 이걸 충곤증인데요.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비슷한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충곤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디 볼까요? 자, 2~3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벌써 정답 나왔네요. 자,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푹 자면 좋다. 7~8시간 정도 오래 자는 것보다 푹 자는 것이 더 좋죠. 5시간은 없습니다. 운동은 한꺼번에 오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오래 하면 안 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먹으라 그랬죠. 먹는 것이 좋다. 필요가 있다. 자, 이처럼 지문이 많은 읽기 부분은요. 정답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읽기는 훨씬 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1번, 22번 또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주시 사회연구소에서 인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시장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시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38.3%가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소통 능력, 도덕성, 판단력과 추진력 순이었으며 참신성과 정치 감각이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인주사회연구소 이상희 소장은 지난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어려운 어휘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시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마켓,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이거는 충주시처럼 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럴 때 시장을 뜻합니다. 자, 가장 제목으로 알맞은 거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차기라는 건 다음번에. 이거는 보통 다음번에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시장 대여한 필요한 자질, 소통 능력을 갖춘 시장의 필요성, 인주 시민의 설문조사 참여율. 자, 다음번에 시장님 될 사람이 갖추어야 될 뭘까요? 그렇죠. 자질을 뜻합니다. 자질 여기 있네요. 차기 시장이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쭉 나있죠. 다음번 시장 될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음. 자, 지문은 같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다 할 때 제가 밑줄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후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달 후에 맞네요. 그죠? 일단은 세모 먼저 해볼게요. 맞지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어디 볼까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했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원한다. 보다 새로운 사람 아니죠. 자, 이상희 소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소통형 시장을 선호한다. 이상희 소장이 아니고요. 인주시사회 이상희 소장이 조사한 결과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의 거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도덕성이 아니라 우리는 뭐뭐는 것이 뭐뭐는 것보다 중요하다. 자, 소통이 잘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됐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잘 되는 시장을 원한다. 우리가 이 뭐뭐보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뭐뭐보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면서 정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지문이 끝났고요. 지금 23번부터는 문화 부분의 문제가 납니다. 문화. 자, 문화는 각 단원의 맨 마지막에 한 페이지씩 나와 있죠. 자, 내가 문화 부분에 약하다. 문화 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한국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거 찾으면 되겠죠. 한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최소 52시간이다. 자, 우리 최소일까요? 적게란 뜻이에요. 소는 적다? 아니요. 적게 아니라 최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최대 주 25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회를 통해서 주 69시간으로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 25시간이 맞고요. 앞으로 최대 69시간까지 늘 거다라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주 52시 제가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52시간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의 행복 기준은 작은 행복보다 큰 성공이다. 자, 보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했죠. 작은 행복보다 큰 성공이다. 큰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큰 성공보다 작은 행복이다.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 뭐죠? 소확행, 소소한 뭐 행복 이런 거죠.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맞아. 이거보다, 이건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요즘에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무조건 틀립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경범죄가 아닌 것은, 경범죄란 일상생활에서, 경범죄든 일상생활에서 있을 만한 가벼운 범죄, 이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경범죄 걸릴 만한 행동을 한 적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 무단횡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횡단보도 없는데 그냥 건너오는 거. 그리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 함부로 버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버리기, 껌 뱉기나 뭐 담배 꽁초 버리기.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기 요것도 경범죄에 들어갑니다. 쓰레기 버리기 이 정도 아닙니다. 새치기가 뭔지 알죠? 버스 타려고 줄 서 있는데 중간에 있다는 거 이거를 가벼운 범죄로 합니다. 요 정도를 가벼운 범죄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횡단보도 없는데 뛰어가거나 가끔 저도 한 적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걸 가벼운 범죄라고 합니다. 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렸다. 있네요. 자,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다. 이건 범죄 아니고 잘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경범죄 증거 아니죠. 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소란을 피웁니다. 맞아요. 이것도 경범죄에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 차에다가 광고를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우리는 아닌 거 고르죠. 경범죄가 아닌 거 이렇게 표시하고 합시다. 다 나쁜 건데요. 이거만 좋은 겁니다. 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수료. 자, 수수료는 우리가 어떨 때 내죠? 자, 한국에서 고향 나라에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내죠. 그렇죠. 이것처럼 어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일을 부탁하고 일해준 대가로 요구하죠. 대가로 받는 돈, 요금, 수수료. 무상 서비스, 무는 돈을 낼까요? 안 내죠. 무료, 그죠? 무상,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고쳐주다. 그럼 무상 수리의 반대말은 뭘까요? 돈을 내죠. 유상, 수리. 돈 내야지 고쳐주는 것을 유상, 수리라고 합니다. 출장 서비스. 출장, 와주지요. 집으로 어떤 고장 나서 필요한 곳으로 가주다. 와주다, 출장 가다. 와서 서비스를 해주다. 서비스 센터 방문은 내가 가는 거죠. 내가 직접 가다. 서비스 출장은 오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쉬울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무료로 고칠 수 있나요? 보증기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땡땡이 가능하지만 고객님의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수리 비용을 내다. 그럼 이거는 유상 수리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은
무료로 고쳐줍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상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요건 알죠? 자,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비자, 물건을 산 사람, 여기죠. 상담을 받으려면 1345에 전화를 하면 된다. 자, 1345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전화번호죠? 1345는 어떤 번호죠? 그렇죠. 외국인을 위한 종합 안내센터예요. 종합 안내센터 전화번호예요. 근데 이건 소비자, 한국 사람도 있겠죠. 소비자, 물건을 산 사람. 물건을 산 사람이 외국인 종합센터에 전화해서 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소비자 상담센터는 어디로 전화했냐? 1345가 아니고 몇 번이냐면요. 1372입니다. 1372. 1372는 몰라도 우리는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알고 있었죠.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X. 소비자 고충, 힘들다. 고충을 듣고 피해를 구제를 도와준다. 맞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인터넷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편에서 상담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준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1345 다 알고 있는 번호죠. 자, 27번. 다음 중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우리가 아닌 것 찾아볼게요. 손가락이, 죄송합니다. 잘못 쓴 것 같아요.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젓가락, 우리는 아니죠. 밥은 숟가락으로 잘못 썼네요. 또. 숟가락으로 먹고요. 반찬만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여기 틀렸고요. 식사를 할 때 한 손을 들고 먹는다. 우린 들고 먹으면 안 된다. 어른과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 마신다. 예, 맞죠. 두 손으로 따르고 따를 때는 술을 줄 때는 두 손으로 따른다. 마실 때는 고개를 돌린다. 맞아요. 아이가 어른보다 먼저 뭐뭐보다 잘 보라 했죠. 바뀌었습니다. 어른이 아이보다 먼저 숫자를 든다. 우리가 이 보다라는 거 잘 봐야 돼. 비교할 때 잘 봐야 돼. 아이가 어른보다, 아이가 먼저예요. 안 되죠. 어른이 먼저죠. 어른이 아이보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28번 마지막 번호네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땡땡은 3인 이상의 사람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임대주택으로 최근 젊은 세대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땡땡에서는 거실이나 주방은 같이 사용하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도 가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부담해서 하는 월세가 주변 집세보다 저렴하면서 계약 기간도 최소 1개월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3인 이상이 함께 사용한다. 공유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유주택. 원룸 알죠? 우리 친구들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알고 오피스텔은 사무실형 주택, 원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용한다. 공유주택. 부엌이나 공동시설 같이 쓰고요. 방은 따로 쓴다. 이걸 바로 공유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 친구들 직접 문제 풀어보고 싶으면 블로그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